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문화 열풍. 한국의 전통무예 태권도도 그 열풍의 중심에 있습니다. 특히 튀르키예는 전국 81개 주 모든 시청과 관공서에서 태권도 클럽을 운영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튀르키예 태권도 사랑의 1등 공신은 40년 가까이 현지의 태권도를 알려온 김두만 사범. 오늘 김두만 사범님한테 배워서 엄청 좋아요.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니까 좋아요. 한국인으로서 저 역시 태권도가 이렇게 발전하는 걸 보고 나서 자부심을 가지면서 태권도에 대해서 봉사했던 시절을 느끼면서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수련생의 초청으로 김두만 사범이 처음 튀르키예를 찾은 해가 1985년. 이후 튀르키예 시민권을 받은 뒤 국가대표로 각종 대회에 출전해 셀 수 없이 많은 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유럽 챔피언십 품새 대회에서 4회 연속 우승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는 튀르키예 국가대표팀과 이즈미르 시청팀을 이끌며 지도자 활동을 이어나가는데요. 10년 가까이 이끈 국가대표팀이 세계 각종 대회에서 공을 세워 국가 유공자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Biz 2007 yılında Avrupa Şampiyonası'na katıldık. Tekvando milli takımı olarak 24 sporcuyla katıldık. Bunlardan 23 tanesi Konak Belediyesi sporcusu ve teknik direktörlüğü nezaretinde Seyfullah hocamızla birlikte takım halinde Avrupa şampiyonu olduk. Ve Kim Do-man Hoca beni eğittikçe, yıllarca Kim Do-man Hoca'dan ders alınca Türkiye'yi milli takımda temsil etmeye hak kazandım. Bunun üzerine 2 defa Avrupa şampiyonu oldum, 3 defa dünya ikincisi oldum, 3 defa dünya üçüncüsü oldum ve hala da yarışmalara devam ediyorum. Kim Do-man Hoca'dan ders almaya devam ediyorum. 모두에게 인정받는 태권도 지도자가 되기까지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이민 초기만 하더라도 언어 장벽은 물론이고 태권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태권도장을 찾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요. 그러다 도장이 인기를 얻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한 젊은 친구가 칼을 들고 중년 남자한테 시비를 걸면서 때리면서 위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때려 눕혀가지고 칼을 뺏어가지고 와가지고 사과를 시켰다는 말을 듣고 나서부터 체육관이 계속 수련생이 몰려들어가지고 인산인해를 이루기 시작해가지고 돈을 벌게 됐습니다. 길에서 범죄자를 제압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태권도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든 거죠. 이후 김두만 사범은 태권도가 반짝 인기로 그치지 않도록 발전의 초석을 탄탄히 다져나갔습니다. 태권도를 알리기 위해 한평생 헌신해온 그의 삶은 이 집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선수와 지도자로 활동하며 받은 포상금을 모아 직접 건축에 참여해 가족의 보금자리를 지은 겁니다. 이 집에서 자란 자녀들도 지금은 김두만 사범의 뒤를 이어 태권도 인생을 살고 있죠. 딸과 아들, 사위가 모두 태권도 선수와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 태권도 가족. 특히 막내딸 지선 씨는 올해 유럽 챔피언십 품새 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쥔 자랑스러운 제자입니다. Daha sonra babam 4 kez arka arkaya Avrupa şampiyonu olunca içimde bir şeyler yeşerdi bu konuyla alakalı. Ben de yapabilirim. İlk istemem bunu babamın 95 yılında Rusya'da Avrupa şampiyonu olmasıyla beraber oldu. Daha sonra ben de aynı şekilde çalışıp onun izinden giderek başarılara ulaşmak için her şeyi yaptım. 지금도 매일 아침 운동으로 하루를 여는 김두만 사범. 태권도 가족으로서 대를 이어 오래오래 튀르키예 태권도와 동행할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 앞으로의 꿈은 우리 가족이 태권도 가족으로서 터키 태권도 발전에 이바지할 거라고 생각하며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데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립니다. 누구랄 것도 없이 사진 찍기 바쁜 사람들의 휴대전화 화면에 담긴 건 바로 한복. 호주 정부 산하 기관이 개최한 패션쇼에서 우리 한복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3대째 한복을 만드는 정소윤 디자이너의 작품입니다. 한복 짓기로 전문성으로 말하자면 사실 엄마 할머니 때가 완전히 장인이시고요. 저희는 조금 더 디자이너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한복 스타일링을 더 신경을 쓰고요. 매칭을 컬러를 더 신경을 쓰고 그런 점이 조금 제일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유학길에 올랐던 호주에 그대로 정착하게 된 소윤 씨. 할머니 때부터 한복 짓기로 이름난 집에서 태어나 한복에 둘러싸여 자라났지만 처음부터 대를 이으려던 건 아닙니다. 소윤 씨는 한국 무용을 전공해 무용수로서의 경력을 쌓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갑자기 닥친 다리 부상으로 더는 무용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한복에 시선을 돌리게 된 겁니다. 무용수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한복을 만드는 것과 무용은 전혀 다른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무용 경력이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정소연 원장님이 무용수로서 또 활동을 했기 때문에 더 움직임에 대한 이해가 많았던 한복, 그러니까 갈래 치마를 통해서 이제 한복의 풍성한 아름다움도 전하고 또 움직임을 통해서 그 한 가닥 한 가닥 움직임이 같이 움직여지는 어우러지는 그런 멋진 한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한복을 보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어떻게 혜태를 만들어야 되는지 제가 이제 손님들께 이렇게 입으세요, 이렇게 움직이세요, 한복을 이렇게 잡고 움직이세요까지 제가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안까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눈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창기 소윤 씨의 주요 고객은 결혼식에 입을 한복이 필요해 아름아름 찾아오는 한인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지금은 다릅니다. 소윤 씨의 한복은 전통 복식과는 조금 다르게 다문화 국가 호주에 어우러지게 만든 한복인데요. 호주에서만 볼 수 있는 색다른 한복 스타일로 입소문을 탄 거죠. 저희는 요새 되게 파스텔 컬러들이 되게 많이 유행하죠. 근데 컬러도 물론이고 저희는 이제 웨딩샵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소재도 수입 레이스라든지 약간 이제 한복 원단으로 쓰지 않는 소재까지 같이 이용해서 믹스로 조금 만들고 있어요. 호주 현지인들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도 가미해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한복이 또 쉽고 또 접근하기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점이 한복 원장님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히 지금 한복도 호주 현지화해서 되게 인기 있게 K-팝처럼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한류의 인기에 힘입어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한복을 체험하기 위해 소윤 씨를 찾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한국인과는 체형도 얼굴빛도 다른 다양한 인종과 나이의 고객들을 만나다 보니 한복을 만드는 일이 늘 새롭기만 합니다. 최근에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해상이 정말 커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10년 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갑자기 호주 그 하이스쿨에서 연락이 와요. 한국어 반을 만드니 한복을 이제 한국 체험 한복을 좀 세트를 만들어 달라. 학생들을 위한 한복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작년에도 몇 팀이 왔었어요. 한복을 매개로 방송사와의 협업, 패션쇼 등 다양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소윤 씨. 그저 즐거워서 시작한 일이 이제는 사명감을 느끼는 천직이 됐습니다. 뭔가 이제 한복 공정이나 한복이 우리나라 거다라는 걸 우리가 제가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뭔가 사명감이 들더라고요. 다행히도 제 주위에 저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본인의 시간과 열정을 다 드릴 수 있는 정말 좋은 민간 기업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같이 합심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셔서 너무 그것도 감사한 부분입니다. 한복과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더욱 알리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앞으로 더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호주 쪽에서도 한복 웨딩이나 한복의 아름다움에 관해서 사실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정말 이제 한복의 아름다움과 귀함과 이런 부분을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계속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한 해에 30개 넘는 축제가 열리는 축제의 도시 에드먼턴. 캐나다를 구성하는 다양한 민족들이 특색 있는 음식과 문화를 자랑하는 민족문화축제에 한인 동포들도 참여했습니다. 해마다 보면은 이 에드먼턴 시민이 3일 동안에 30만에서 40만이 참석하는 가장 큰 규모인데 동포재단에서 좀 도와주셨고 또 우리 한인 사이에서 올해는 좀 참석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참석을 했습니다. 태권도, 사물놀이, 난타 등 다양한 무대를 준비했는데요. 가장 관심을 받은 건 단연 K-팝. 한국 나이로 28살, 만 16년 차 한류 팬인 알렉스 씨가 발라드부터 댄스곡까지 혼자서도 무대를 풍성히 채웁니다. 대학 시절부터 한국 문화 관련 축제 무대마다 빠지지 않고 나서 이제는 제법 알아보는 팬들이 있을 정도. 제가 너무 재밌어서 모든 활동을 참여하고 약간 다른 학교에 있는 K-팝 팬들이 약간 데려와서 그런 행사를 열었어요. 그래서 아마 다 그런 행사들 때문에 저를 알아보시고 네, 저를 응원해 주는 것 같아요. Alex's performance, I think she's really doing her job to propel Korean culture through more than just K-pop. Like when she was explaining what Han was, I was like, that was very good because I took a Korean culture class because of Alex. Nice and touching. And I appreciate that she's sharing her interests with everyone here. 알렉스 씨는 중학생 때 처음 K-팝을 듣기 시작했는데요. 따돌림을 당하던 사춘기 시절 K-팝은 큰 위로가 됐습니다. 특히 빅뱅의 언제까지라는 곡을 들으며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K-팝이나 한류라는 게 또 그거를 좋아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저에게 약간 안식처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제가 K-팝을 좋아하면서 또 K-팝 좋아하는 친구들 만나면서 그런 위로나 힘을 받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며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K-팝을 듣고 한국 예능 방송 시청까지 일상생활 곳곳에 한국어가 있었죠. 그렇게 한국에 푹 빠져 산 덕에 이제는 눈을 감고 들으면 자신이 한국인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합니다. 밴쿠버 총영사관 주최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최우수상까지 받았죠. You know, me and her took a trip to Korea together, and she was so fluent. I didn't have to say a word out there, so it was very easy. It was very easy and very enjoyable to be out there when I had a translator and assistant. 한국을 향한 열정은 단지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학업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학을 전공하며 해외 한류 팬들이 K-팝의 성공에 기여한 점들을 논문으로 써 석사 학위까지 땄습니다. 다른 연구를 보면 그냥 유튜브가 생겨서 K-팝이가 인기가 생겼다. 예를 들어서 K-팝 아이들이 뮤비가 나왔는데 예전에는 그 회사들이 이제 막 자막을 넣고 올려주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게 다 팬들이 하는 노력이었죠. 논문을 준비하며 SNS에서 알게 된 에드먼턴의 K-팝 팬들과 K-팝 팬 커뮤니티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한국인 못지않게 한국 홍보에 대한 열정을 발휘해 한식당 마케터 일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나 한국 음식을 약간 알려주는 그 역사, 그 문화를 알려주는 그런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그런 거를 소셜미디어, SNS에서 올려주는 거예요. 한국 문화도 잘 이해를 하고 있지만 또 외국 문화도 잘 이해하고 있고 이제 사람들이 어떤 거를 좋아하고 선호하고 요즘에 트렌드가 뭔지를 잘 아니까 이제 외국 여기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트렌드가 뭔지 잘 아니까 이제 그거 적절히 이용해서 이제 하는 게 있으니까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 문화를 함께 즐기고 알리는 데 정성을 쏟는 알렉스 씨. 이제는 자신이 K-팝에서 받았던 위로를 더 많은 이들에게 돌려주고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에드먼턴에서 저희 K-팝 팬 커뮤니티가 자주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만들고 싶고요. 저희가 자주 행사를 할 수 있고 커뮤니티를 키울 수 있도록 약간 가끔씩 팬분들이 특히 해외 팬들이 약간 외로울 수 있는데 외롭지 않게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건강 악화와 사업 실패, 불법 체류 등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국민을 돕는 비영리 사단법인 재외한인구조단이 지난 14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재외한인 긴급구조 상황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재외한인구조단은 지금까지 14년간 23개국에서 약 650명의 한인을 구조해 직업훈련과 건강상담 등을 지원하며 국내 생활 정착을 도왔습니다. 방문 취업으로 체류 자격을 얻은 동포, 이른바 H2 비자 대상자의 취업 허용 업종이 제조업과 건설업, 농축산업과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에서 내년부터는 일부 서비스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적용 대상은 중국을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구소련 지역 6개 국가 출신의 만 18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입니다.